한국 휴렛 패커드 2025년 실적 감사 보고서를 분석하고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50.8%가 감소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18.7회전이고 독특한 점은 이익 배당을 몰아서 1천억 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65.8%에 해당합니다. 상품에 스루풋을 적용하는 샘플로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지원하는 HPE 솔루션, 제가 이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뭘 하는 회사인지 좀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회사 사업 목적 등을 좀 해보고 연역 등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HP 휴렛 패커드 그 컴퓨터를 써본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그 2002년 12월 31일에 컴팩코리아를 흡수 합병했고 또 2015년 8월에는 프린팅 및 퍼스널 시스템 사업이니까 노트북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중단했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IT 시스템 웹사이트 관련 서비스 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이쪽 계통을 제가 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니까 여기 스토리지, 슈퍼 컴퓨팅 이런 쪽으로 그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은 7,223억 원, 2024년보다 19.6%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0.5% 더 낮게 감소했습니다. 그 차이가 마이너스 0.9%이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생산 재료비는 상품 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는 그냥 제조업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판매관리비뿐이 없습니다. 1.5%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1로서 0.11, 11%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65억 4,700만원,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1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단수 차이겠습니다. 50.8%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9%밖에 되질 않습니다. 원가회계로 표시된 것은 내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비율 계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시한 대로 100% 상품 유통업은 원가회계와 스루풋 회계 영업이익 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원가회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상품 매출 원가와 매출 재료비는 동일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350억 원으로서 189억 2,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174억 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025년도에는 매출액이 감소했고 2024년도에 비해서 또 2024년도는 2023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23.1%나 더 높게 증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2025년은 매출 감소했는데 상품 재고는 증가했다. 안 팔려서 상품 재고가 증가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기는 이게 같은 흐름이면 좋죠. 매출 증가할 때 상품 재고도 좀 증가할 수는 있는데 거꾸로 여기에는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상품 재고가
증가했는데 2023년도에 거의 60억 원이 했는데, 그때는 반대로 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감소한 거냐, 이것이 2022년도 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거기까지 흥미를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기는 매출 감소면 재고가 감소되어야 한다. 질문: 2026 상품 재고가 감소할까? 올해 경영평가는 재고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상품 회전율로 하면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비성분은 감사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비성분 양식에 제가 두들겨 맞췄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은 상품이 마이너스 189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이 메타리얼 코스트가 이게 매출원가 성격이니까 상품 매입액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6,740억 원을 매입을 했고 전년도에는 8,066억 원을 매입을 했었다. 요거를 검증해 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판매관리비 그 자체이죠. 그래서 가공비는 없는 거죠. 이렇게 그냥 식별을 해가지고 스루풋 회계 알고리즘에 맞춰서 아까 산출을 해낸 거죠. 총 제조 비용은 총 상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에서 기말 재고를 더하고 기초 재고를 빼면은 그 총 상품 비용이 나오겠어요. 재고자산의 증감은 제가 맞춰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고요. PQ 총 제조 비용도 뭐 의미가 없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207억 6,600만 원 나갔는데 상품 재고는 198억 3,5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9억 3,1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는데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표기를 현금 흐름표에 표기를 했습니다. 현금 흐름표의 마이너스는 환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없죠. 가공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스루풋 회계하고 원가 회계의 차이는 제품의 가공비를 애드해서 제품의 가치를 부여하느냐 마느냐가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기업은 상품에도 가공비를 애드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휠패커드는 상품에 가공비를 배부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8.7회전, 전년도에 50.9회전이나 됐는데 이렇게 혁격하게 이게 떨어졌습니다. 굴곡이 너무 심화되는 것은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 재고 관리에 문제가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스루풋율은 거의 1% 정도 상승했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스루풋 영업이익 기준으로 투하자본으로 나누면은 4.3%, 1.3% 내려갔고요. 총자산 회전율은 1.18, 1을 넘으면은 일단은 뭐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3년 연속 이것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휴렛패커드 코리아가 국내에서 영업이 3년 연속 추락하고 있다. 서서히. 경영평가지표 현금 버퍼율 9.9%, 적게 가지고 뭐 이 정도는 좀 낮은 편이긴 하죠.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빠른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 느리네요. 5.3회전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어떤 납품업체라기보다는 휴렛 패커드 어떤 메인 센터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특수 거래 관계에 있는, 그래서 좀 천천히 줘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퐁 ROA 자본 회수율 4.3%, 1.3% 내려갔습니다. 그 상품 그 매매업에서는, 상품업에서는 이 재고자산 회전율과 스루프율을 통한 회계 투명성 검증 가정 이론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금 흐름 지표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156억 6,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돈은 1,105억 원이 되겠고요. 최종 번 돈은 1,16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캐펙스 투자한 거는 없고 거꾸로 줄어들었습니다. 66억이 666. 그 숫자가 좋은 숫자인지 나쁜 숫자인지. 이 회사는 차입이 없는 경영을 하고 있고요. 주주잉여 현금흐름이 1천억인데 이게 다 이익배당입니다. 투하자본 대비 65.8%. 쭉 이익배당을 안 가져가다가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완전 떨어지질 않았네요. 1천억을 일시에 가져가는, 제가 외국계 기업, 비상장 기업을 3M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한 4년 내지 5년 간격으로 그냥 이익배당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안 가져가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 이익배당을 안 하고 못하냐 그랬더니 현찰이 좀 남아돌면은 대여금 성격으로 또 일단 돈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여금을 갚는 거로 하고 이익배당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하는데, 뭔가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세금 전략, 법인세 전략 이런 경우에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회사일수록. 납입자본 성장률 1.9로 떨어졌어요. 이익배당을 65.8%나 투하자본에 했기 때문에 1천억을. 그리고 이익잉여금률도 196.6%에서 거의 100%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몰아서 가져가네요. 이 회사가 들어온 지 꽤 오래되는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라면은 납입자본 성장률이 20년 됐다 그러면 20배 이상 계속 기업을 발전시키고 그러는데, 외국계 기업이니까 굳이 그 자본을 계속 한국에 비축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익잉여금을 계속 이익배당해서 과실을 빼가는 거죠. 과실을 따먹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주주들이 상장 기업들 이익배당 많이 해달라 하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익잉여금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기업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돈을 마련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 형태, 이게 뭐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물론 이익배당률은 조금씩 올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뭐 비상장 유한회사다 보니까 몰아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1천억을 2025년에 가져갔네요. 대여금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 대여금을 또 이번엔 줄이지도 않았는데 주로 어디에 대여했느냐 그랬더니 대여금이 유동자산이 5,500억 중에서 대여금이 무려 3,600억이나 됩니다. 현금을 벌어가지고 현찰이 꽤 많은 모양인데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대여금 성격으로 나가는데, 컴팩 트레이드 마크 BV 여기에 나간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요것이 좀 특징이네요.
한마디로 짭짤하게 장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싸서 그런지 계속 매출이 좀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2024년에 비해서 실적률이 80.4%니까 20% 매출이 감소를 해버린 거죠. 요걸 감안해서 2026년도에는 얼마나 팔릴 거냐, 1년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 유통업은 원가 회계 개념으로 뭐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스루펫 개념으로 하면 됩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운영경비가 1.5% 줄였었습니다만은 제가 2% 상승한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 2026년도 한국은행이 2%까지 성장할 수 있다. 지금 봐서는 한 1.5%도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0.6% 내려갔는데 3% 욕심을 내서 요게 목표 이익이 돼가지고 스르폰율로 나누면은 7,375억 원을 할 것 같다. 요것은 요 비율대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스루풋은 2.1%를 1 더하기 1.1% 해가지고 매출 재료비에 비례해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7,375억 원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은 아까 그 디바이스인가 뭐 그런 거 하나에 73만 7천 원이다 하면은 남는 게 6,231억 원 남는다. 그 정도뿐이 안 남는데 더 좀 남겨보자. 상품 회전율이 18.7회전 나왔는데 20회전 하면은 79만 원에 판매하는 꼴이 돼서 영업이익은 11,283원 100만 원 돈으로 다시 환원하면은 112억 8,300만 원의 슬픈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원가 회계 관점 실행 계획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